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행정조직법 강론 조문특강 시간입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 강론 조문특강을 이제 한 2번 정도를 기획해서 하는데요. 이제 오늘 하는 조문특강 1은 정부조직법하고 이제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이제 공익사업법 이 세 가지 법을 조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3일 날 이제 조문특강 2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전 조문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요. 뭐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국토유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몇 가지 법을 제가 건축법까지 4개의 법이죠. 여러분 시험 문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법이에요. 그 법의 이제 해설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이제 강론 조문특강 2는 형식은 뭐 강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이 각각의 개별법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이제 조직법하고 이제 공무원법, 공익사업법 이것도 이제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강론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내용이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행시, 변시 학생들 다 들어도 되고요. 뭐 변시 학생들도 이제 들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 변시 수험생들은 이제 오늘 이번 법전의 모의 시험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수업을 들을 여유는 이제 없을 건데 오히려 이제 재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행정법 강론에 있는 이론들이 실전법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이제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강의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으면 어때요? 교과서에서는 일단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체계,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첨주조문으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조문을 갖다가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때그때 살짝 확인해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배웠던 이론이 조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요거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이제 학습 방법으로는 이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매년 이제 제가 조문 특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강을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 이게 또 늘 매년 하다 보면요. 시간 내에 끝나기가 참 빡빡해요. 그래서 좀 빨리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조직법 봅시다. 503페이지. 변호사 시험용 법전은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행시형법전은 이제 503페이지고요. 자,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이제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론 맨 앞에 나오는 법이 뭐예요? 조직법이죠. 강론을 보면 이제 조직법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문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행정작용법이 나옵니다. 그럼 조직법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정부의 조직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바로 이제 정부조직법이에요. 자, 1조, 목적. 자, 대부분의 법은 이제 1조 목적 조항이 있어요. 민법 같은 거는 1조에 목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법은 목적 조항이 있죠.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국가행정기관이래요. 그러면 국가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이 규율하고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은 어떤 법이 규율하고 있죠? 지방자치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범위와 대강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이제 행정법 강의 들으면 항상 강의 1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요. 강론에 이제 맨 앞에 이제 조직법 가면 처음에 나오는 게 행정기관 개념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행정주체하고 다른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배우죠.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부의 기속주체를 우리가 행정주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가 있고 자, 공공단체는 다시 4가지로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그리고 영조물 법인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고 배우죠. 사례는 물론 국가하고 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지만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위탁받은 사인,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죠. 이렇게를 우리가 행정주체로 분류하고 있죠. 그리고 행정객체는 보통은 사인이지만 국가나 자치단체나 이런 공법인도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행정기관은 행정주체하고는 다른 것이죠. 기관은 뭐예요? 특히 이제 앞에 행정기관이니까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부여된 기관을 우리는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다양한데 크게 어떻게 분류하죠? 일단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그래서 독임제기관, 독임제기관은 이제 단독기관청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합의제 행정기관 이렇게 분류하죠. 구성원의 수가 여럿이면 합의제 행정기관, 뭐 장관, 자치단체장 구성원의 수가 1이면은 단독기관, 단독관청, 독임제관청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이제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예요?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은 여러 권한 중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 두 가지 개념 표시가 필요하잖아. 대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어야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의결기관이라고 하죠. 의사결정의 줄임말이 의결이잖아. 그죠? 그걸 우리는 의결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말고도 뭐 보조기관, 보좌기관, 뭐 자문기관, 심의기관 등등 뭐 다양한 분류 방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행정청이고 그 다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의결기관이에요. 보조기관은 이제 그 다음 정도로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하고 행정청하고 이 개념을 우리는 행정법 공부하는 동안은 확실하게 구별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일반인들은 이런 건 잘 구별 안 하고 그냥 다 그게 그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